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부정선거가 결국 문재인을 퇴임시킨다,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부정선거와 독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추악하고 저열한 공격 행위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여기에 오만과 독선 그리고 무능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결코 해서는 안 될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이유는 대체로 부정과 불법, 비리 등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해서 정권을 연장하려는 그러한 의도뿐만이 아니라 권력을 마음껏 누리려는 비열하면서도 어리석은 야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무덤을 파고 불행을 자초하는 비극이 될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부정선거의 발단은 야당의 적극적이면서도 아주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특보를 지낸 경력이 있는 조혜주를 어거지로 선관위원장에 임명한 순간부터 이미 부정선거의 초석은 놓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 업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총괄 지휘하는 자리에 조혜주를 임명한 것은 중앙선관위를 문재인이 장악하려는 그러한 의도인 셈인데, 이번 4.15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조혜주로서는 맡은 바 소임을 100% 잘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이러한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수는 결국 문재인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수를 둔 것입니다. 후회할 가능성도 없겠지만 이제는 후회를 한다 해도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부정선거에서 용서라는 관용은 없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부정선거가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대통령,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빅토르 야누코비치, 키르기스탄의 아스카르 아카예프 대통령도 모두 부정선거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카예프 대통령의 경우 대규모 시위대가 대통령궁과 정부 청사를 점령하면서 사임을 하게 되고 해외로 망명까지 하게 됩니다.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의 경우에는 후지모리 측에서 선거인 명부 조작, 사전 대리투표, 투표함 운송과 개표 지연, 감시단의 개표 컴퓨터 접근 불허, 공권력을 동원한 유권자 위협 등 다양한 선거 부정으로 부정선거 백화점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는데, 유행은 돌고 도는 듯 금년에는 대한민국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들과 부정선거 백화점이라는 유행어까지 리바이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러한 문제는 국내외에서 다 밝혀진 사안이라서 더 이상 논쟁거리가 될 수 없는 유치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물론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번 4.15 총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에서만 부정선거 보도를 꺼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3.15 부정선거로 자유당 정권이 물러난 지가 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당시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는 형장의 이슬이 되어서 부정선거의 죄과를 대신해야만 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가 용납될 것이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틀림없이 치매 환자이거나 지능지수를 의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의 근원을 찾자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 계속되어 온 대남 적화통일 전략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단 한순간도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 야욕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끊임없는 공작을 통해서 운동권을 선동 교육시켰으며 전교조를 배후 조종했고 악성 노조를 만들어서 기업과 정부를 괴롭혀왔습니다. 남한의 우파 정부가 오직 경제성장 정책에만 올인하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는 동안 저들은 핵무기 개발과 군사력 증강, 대남 조카통일 공작의 모든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저들의 야욕은 이런 겁니다. 남한의 모든 기업과 쌓아 올린 모든 풍요로운 부는 통일이 되면은 다 자기들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야욕에 오직 대남 통일 전략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것이 저들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대남 전략의 결과가 이번 4.15 총선에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부정선거의 모든 과정들은 계획적으로 준비되어진 매뉴얼대로 진행되었으며 현 정권 단독이 아닌 중국과 북한의 지원 아래 나름대로 치밀하게 준비되었다고는 하지만은 미숙한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고 비밀과 보안의 한계성을 드러낸 졸작품 부정선거였습니다. 이번 부정선거로 인해서 공산 독재 정권의 야욕과 추악한 모습을 대한민국 대다수의 국민들이 깨닫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는 중요한 사실과 공산주의 사상교육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얼마만큼 파괴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큰 교훈을 준 사건인 셈입니다. 결과는 문재인 정권의 무모한 도전, 실패한 부정선거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좌파 정권이 몰락하고 종지부를 찍는 전화위복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서 다행스럽다 하겠습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여러 나라에서의 예를 보더라도 부정선거를 저지른 정권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는 것이 정해진 이치입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도둑질한 종업원에 대해서 그 죄를 묻지도 않고 호의적으로 대해주면서 해고시키지 않는 주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재산보다도 더 소중한 국민의 주권이자 자존심인 투표권을 도둑질을 한 범죄자를 용서해줄 국민이 있겠습니까? 한국인의 높은 자존감과 남에게 당하고는 못사는 그 특유의 근성은 이번 부정선거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들은 은폐 시도와 저항에 의해서 다소 지연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범인들은 자신들이 완전 범죄에 성공했으니까 별일 없을 것으로 착각할지도 모르고 또 국민 위에서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라고 억지로 자위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이 존재하는 민주국가에서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즉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문재인도 국민의 소중한 한 표의 주권 행사에 의해서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이고 이제 그의 범죄 사실이 탄로가 나서 국민이 그만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명령하면은 내려와야 하는 자리가 문재인이 있는 그 자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명확하게 국민의 소중한 주권과 권리를 도둑질한 부정선거이고 문재인은 그 도둑질을 한 패거리들의 수장이며 총괄적으로 지휘 감독까지 한 범법자이기에 가장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은 현재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간의 죄성을 낱낱이 밝히고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시한이 결코 금년을 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부정선거로 문재인 퇴임하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제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